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42%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코스피에서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시가총액 큰 종목을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급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쭉 몰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 거의 반반 정도가 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이제 상승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수급이 몰려서 그런데, 특히 전기전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이것은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좀 상반기 중에 좀 나아질 것이다,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다,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외에도 조금 희한한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봉쇄가 사실은 수요 공급을 줄이는 악재잖아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 돼가지고 이게 또 호재로 된다. 좀 희한한 일이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시장 주요 종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공전 선언을 하면서 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연일 신문지상에는 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또 사망자 수도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볼 겁니다. 아직은 지금 정부에서 사회경제활동을 갖다가 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계속 이런 상태로 가기는 좀 어렵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사회경제활동을 갖다가 좀 풀어놨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 수요가 좀 늘어난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럽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너무나 거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봉쇄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고 예전처럼 좀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경제 활동이 위축되겠죠? 그럼 또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실제 유가를 조금 더 보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시장 지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유가 있죠. 유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로 인해서 그동안 어떤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봉쇄야 사회경제 활동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봉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죠. 사회경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또 유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또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줄이는 효과를 이제 만들게 됐죠.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레 금리 인상 우려도 좀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망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 공급망 문제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좀 확보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앞으로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주식시장은 참 희한하게 재료가 연결돼 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가 좀 좋아질 것으로 올랐고, 그럼 이렇게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하는 또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반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수급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하고 특히 금융투자 많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외국인들이 벌인 마술과 같은 일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도 매수하고,
또 선물도 샀겠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돈이 현물적으로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우리 시장을 또 가지고 놀았습니다. 어디를 많이 샀느냐?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거의 뭐 대부분 전기전자 업종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 운송장비,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은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완벽하게 시장이 튀어나온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공매도 상환하는 물량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분위기가 턴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 주요 종목들 검색을 해보니까 간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이 몇 개 되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SK하이닉스 보면은 여기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엄청나게 판 부분이 있죠. 외국인들을 팔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공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때 공매도 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담았는데 이거는 공매도를 갖다가 팔았는 거 그동안 이제 물량을 좀 확보한 것들도 있고 또 자세히 보시면 요 공매도 시작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이. 그러면 공매도 해나들이 뭐 미적거리다가 지금 요 가격대를 넘어서서 주가가 이 이상으로 가면 손해를 보거든요. 오늘 급등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공매도를 이때 많이 쳤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 해놔도 이제 손해보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부랴부랴 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상한 물량이 오늘 막 그동안 조금씩 했겠지만은 오늘 공매도 했던 애들이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샀을 수도 있지. 이래 되면 이제 손해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덜 산 애들이 있겠죠. 그럼 내일 또 주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이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때 공매도 때렸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경기가 좋고 이런 쪽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자세히 보면은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거 보입니까? 요거 삼각형. 요거 보입니까? 요거 변곡점 지표 보이시죠? SK하이닉스에도 요런 게 있었어요. 요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변곡점 지표가 있을 때 보통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이게 숫자가 낮기 때문에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에 이 간도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찍고 나면은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반전 신호라고 보조 지표로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좀 저번에 LG 디스플레이도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 투자금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시점에 있으면 조금 내가 이 전체 투자금에서 한 요만큼 정도로 떼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오를 걸 생각하고 그 오르면 먹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도 다시 적정한 시점에 또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한 번에 다 묶으려고 크게 해보려고 해서 그렇지 막 찔끔찔끔 하다 보면 찔끔찔끔 벌어모도 됩니다. 찔끔찔끔 자주 벌어모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찔끔찔끔을 단타로 해서 막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지. 좀 단타를 해서 한 종목에 몰빵을 해가지고 이래 벌어 먹는 거나 막 여러 종목 막 목장에서 소 풀어놨듯이 종목들 포트폴리오 쭉 풀어놓고 가면 가고 막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찔끔찔끔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물 수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찔끔찔끔 많이 모으면은 그것도 계속 모으면은 더 계속 많이 먹으면은 복리도 누릴 수도 있고 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서 손해보지 않는 매매
못 들 땐 기다리면 되는 거고, 현금 보유하고 잘 조절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만 쭉 가면은 사실은 대부분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질끔질끔 해도 돼요.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상황을 봤을 때, 지금 SK하이닉스에서 그동안 공매도 했던 나들은, 참 요즘 말로 조금 하면은 뭐, 똥줄을 탑니다, 이제. 내일 급등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 나도 이제 내일부터 손해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야 돼요. 삼성전자는 좀 여유가 있는데, 요때 비해서 좀 여유가 있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그래 날아가면, 아이고, 이제 야들도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삼성전자도 내일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은, 시장도 상승할 수 있죠? 반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성원산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보통 뭐 투자는 늘 말씀드리자면 이때도 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넣을 때 대충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거 넣을 때. 이런 거 넣을 때 사고 이런 거 넣을 때 정리하는 거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샀는데 뭐 가다가 좀 미끄러졌죠. 그러면 이거 넣을 때까지 이 이후에 그런 색깔 넣을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쭉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원산업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SL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 이제 그렇다 아닙니까? 이때 뭐 집중적으로 난리 났었다 아닙니까? 막 몰려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하고 그 지금 보조 지표들이 위험 경고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위험 경고를 엄청 많이 하죠. 이때는 안 됩니다. 이게 사면 안 됩니다. 라고 열심히 경고하고 있을 때는 좀 그 말을 좀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 뭐고? 안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런 거 뜨면서 앞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사야 될 이유는 없겠지요. 보조 지표는 참고를 하라고 만든 건데, 뭐 아무 때나 해서 막 신호내라고 보조 지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네가 감시하고 있다가 그런 지점이 오면 좀 알려도, 네가 좀 내 대신 감시해서 좀 알려도 분석은 네가 내 대신 좀 해라. 그런 게 좀 시키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보조 지표로 보면 끝났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미 끝났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 참 곤란하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안 나갔잖아. 들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에 와서 굳이 왜 신규로 들어가야 되냐고. 들어갈 필요 없죠. 차라리 지금 같으면 삼성전자 들어간 게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호 다 뜨게 되면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급하게 올랐지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몰라도 신규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테스도 자, 이런 신호 뜨니까 반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1이기 때문에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또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죠. 자꾸 오른다 이런 신호가 줄 때 이때 참고를 하는 거지. 지금 뭐가 있다고 지금 이거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오래 돌고 가도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리포트도 보고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비스업, 지금 당장은 서비스업, 내년에는 내수 관련주, 그리고 건설업도 괜찮고, 요까지 했고, 예전에 시장 수급 분석할 때 운송 장비 업종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당장도 이제 긍정적, 기술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합니다. 할 볼만 하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종목들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튼 뭐 일단 시장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앞으로 좀 일단 내일은 상승할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멀리는 못 보겠어요. 멀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로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도 DTR 오토모티브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 자, 색깔 찍기 보십니다. 자, 이런 거 찍혔죠? 이런 거 찍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게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때 안 같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JS 코퍼레이션도 그렇죠. 지금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 두 종목은 좀 조심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참 희한하게 이 주식시장은 희한합니다. 유럽 지금 봉쇄가 되고 그게 악재인데 오히려 지금 유가 하락이 돼가지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좀 벌어준 측면들도 있고 또 반도체 그동안 반도체가 뭐 내년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공매도 많이 때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년 상반기에 뭐 회복이 된다고 해서 뭐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뭐 유럽 코로나 확산으로 요거는 좀 논리적으로 유추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하락했다가 삼성전자가 그동안 하락했다가 뭐 이렇게 오르는 거 이것들은 정말로 이 새끼들 진짜 돈 많은 놈들의 장난이죠. 사실상 그 정말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해 것입니다. 이게 올해 이게 내년이라 보면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뭐 상승하는 거 보고 그때쯤 돼서 뭐 시장이 오르던가 임박해서 뭐 판단을 해야지. 슬레바리잖아. 가격이 떨어진다고 여기 이때쯤 돼서 8월 달부터 반도체 가격 내년에 뭐 떨어지니 많이 해서 연락에 공매도 해제기다가 11월 달 돼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이 또 내년에 반등하니 그럼 이게 내년에 하락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반등이 돼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죠. 그러니까 요 짧은 시간에 실제 그 이런 벌어지지도 않았죠.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저 새끼들이 시장을 가지고 논 거예요. 돈 많이 들고 있는 놈들이 시장을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참, 그렇죠. 이런 것만 보면 참 화가 나죠. 우리 시장을 가지고, 해필이면 우리 시장을 가지고 이래 장난을 치니까, 제가 돈 벌어먹는 대상으로 우리 시장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죠.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 보호, 뭐 공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말도 뭐, 공매도가 뭐, 가격 발견,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도 뭐, 욕도 많이 하고, 바말대기 셰리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서 그런데, 여튼 제가 이래 주식 투자를 쭉 하면서, 그리고 주식 시장 공부를 쭉 하면서, 느낀 게, 철저하게 이거는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완전 사바나 사업 같습니다. 있는 놈들이 그냥 막 사정없이 이기는 데가 요입니다. 가끔 있는 놈들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시장 흐름에서 있는 놈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걸 갖다가 걔들도 어떤 우리 그 시스템 자체가 법의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법이잖아요. 그럼 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럼 솔직한 이건 제 느낌이니까 솔직하게 봤을 때 저는 강자를 보호한다라고 봅니다. 강자를 보호한다고 봐요. 뭐 굳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잡겠습니다. 떨어지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진짜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래 진짜 어디만큼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에라이시한 2억까지 떨어지게 만들어붙다. 실제 그래 만들어붙다. 그럼 이 나라가 어찌 되겠어요? 파산합니다. 파산. 2억 하기 전에 파산합니다. 2억 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 10억짜리 집을 다 지돈가 샀겠어요? 국민들이 빚내서 샀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실제 떨어뜨려 버리죠. 그럼 이거 다 국민들이 다 파산해서 그리로 다 내버려 버리고 이 사회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데도 부동산 경제 그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민들도 실제 집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뭐 주식시장 뭐 좀 떨어졌으면 좋겠죠. 뭐 실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뭐 실제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 위기가 와서 통제 밖으로 벗어나서 통제가 안 돼서 뭐 떨어진 거지. 통제가 되면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이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안 봤습니까? 작년에 2월 달에. 눈 뜨고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작년 2월 달에 우리 시장이 막 하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업 살려야 되고 나라 경제 살려야 된다고 중앙은행이고 국가가 나와서 뭐 했습니까? 돈 뿌렸지요.
돈 벌렸답니까? 떨어지라 말해놨고, 진짜 작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뭐, 부동산도 뭐, 가격 하락할 것 같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그런 게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거기 어떤 높은 분들의 공약이고, 뭐 해서, 그렇다면, 나 나빠야지. 작년에 뭐, 집값, 코로나 바이러스 막 퍼졌을 때,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뭐, 저기 어디고, 주식시장 떨어지게 나 나쁘어야죠. 그러면은 공약 실천이 되는 거지. 부동산 갭 폭락해서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주식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공약을 지킨 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 가격 그때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과감하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돈 뿌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뭐 특정 집단 요구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오르고, 뭐, 주식시장도 오르고, 다 올랐죠? 그냥 말하고 반대라니까. 그걸 보고서도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저 사람 되면 집값 안정이 되겠다, 찍는다. 물론 어느 당이 나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말은 그래도 법은 있는 사람 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부동산 사고 주식 사면 누가 지켜줍니까? 높은 분들이 지켜주더라 이 말이야. 은행도 지켜주더라 이 말이야. 왜? 가격 안 떨어지게 지켜주더라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유동성 관리 잘 하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오래 들고 있으면 그냥 돈 버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들고 있어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떨어지길 기다린다.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기다리냐고. 떨어지면 진짜 돈 풀어버리는데. 진짜 떨어지면 나라 망하고 다 박살나버리는데. 그래, 안 된다니까. 그게 그거는 참 초등학생 머리도 이 생각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거? 그게 참 짱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